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스토리 유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네, 국민 MC 유재석 씨 한때 트로트 가수 유산슬로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만능 개그우먼 김신영 씨 트로트 가수 다비 이모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캐릭터와 다른 또 다른 캐릭터를 선보이면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부캐가 있는 것 같아요. 노매드 상하가 본캐라면 인사이드 스토리 MC 상하는 부캐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본캐와 부캐를 넘나들면서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는 건 네. 정말 멋진 경험 같습니다. 이참에 선배님도 한번 부캐 개발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좋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저도 한번 욕심 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뭐 부캐, 본캐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모실 분, 느낌이 조금 많이 다른 본캐와 부캐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일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 상하 씨 소개 부탁해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등 거장들의 명곡은 물론 그들의 인생과 명작이 탄생한 배경까지 디테일이 넘치는 분석으로 음악을 말하는 이영빈 클래식 평론가. 그런데 이 모든 건 부캐일 뿐이라고요? 이분의 진짜 정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무거운 중책을 맡아 음악 분석과는 전혀 다른 판을 설계 중인 이영빈 클래식 평론가의 진짜 정체. 지금 그의 진짜 정체가 밝혀집니다. 네, 클래식 음악 평론가 이영빈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클래식계 죽고 사는 남자, 꿀떡 공무원 이영빈입니다. 우와, 클래식에 죽고 산다 이런 표현까지 써주셨어요. 얼마나 애정이 가득하신지 알 수 있는데 클래식 평론가 얼마나 클래식을 좋아하시고 언제부터 좋아하게 되셨는지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볼까요? 예, 저희 집안 자체가 아무래도 그 음악을 좋아하시는 부모님부터 계속해서 음악을 틀어놓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매번 저희들은 이제 클래식 음악하고 좀 접하고 있는 그런 집안 분위기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클래식 음악 평론가분을 네. 뵈서 정말 신기한 게 저한테 클래식은 약간 시험을 위한 음악이었거든요. 클래식을 들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해서 제가 수험생 시절에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혹시 이 말이 진짜인가요? 그 흔히들 얘기하는 게 이제 모차르트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이제 머리가 좋아진다고 해서 그 산모들이 좀 태교 음악으로 들으신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여러 교육과정 속에서 듣는 음악은 사실은 이제 시험을 위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좀 암기하는 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강요에 의해서 듣게 되면 사실은 그 아름다움을 진실로 느낄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는 이제 그 음악의 교육 과정도 조금 더 개선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좀 종교도 자기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좋아서 찾는 것처럼 음악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만들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클래식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생각도 교육관 이런 것도 또 전해주시면서 네. 아 정말 많이 클래식에 빠져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영빈님 사실은 클래식 평론가, 클래식 음악 평론가는 이제 부캐이고 본캐가 캐릭터죠. 네, 본 캐릭터가 따로 있으시잖아요. 예, 저는 어떤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우리 50만 국군이 전투 임무에 전념하면서 각 병영 각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국방 정책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국방부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1급 공무원입니다. 와, 저는 이렇게 국방부 네. 1급 공무원분을 처음 뵀는데요. 이제 그 국방부 기조실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고 책임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 보이세요. 혹시 예. 동안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동안인 것도 맞을 수도 있고 네. 제가 근데 워낙 고시 합격을 좀 일찍 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행정부처의 공무원으로 들어가려면 그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5급 사무관으로 이제 임용되는 게 고등고시인데 제가 이제 고시 합격을 이제 20살에 했습니다. 와. 예, 96년도가 되는데요. 그때 네. 합격을 해서 지금 이제 뭐 거진 한 3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예, 그래서 조금은 다른 1급 공무원 실장님들보다는 나이가 더 적은 축에 속합니다.
보니까 최연소 이제 수석 합격, 그것도 수석 합격. 10개월 만에 고시를 패스하신 거고 네. IQ가 무려 148. 와. 네. 국방부 이제 요직 두루 거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어떤 일 해오셨나요? 제가 이제 학부를 건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건설 관련 일들을 조금 국방부에서도 실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군사시설 건설을 하거든요. 네. 군사시설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이제 연간 한 5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전국 각지에서 한 3천여 건의 여러 공사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여러 건설 공사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는 이제 건설관리과장이라는 보직을 3년 반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이라고 용산 미군 기지를 워낙 잘 아실 텐데 네. 이제 그것이 이모군란 이후로 한 번도 한국에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땅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들도 하죠. 이것을 이제 평택으로 기지 이전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한 10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관여를 해서 이전 사업이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을 지금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계획 예산관이라고 하는 국방부 예산국장으로서 한 4년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 국방 예산의 규모가 61조 2,469억 원 정도 됩니다. 이제 세계 10위권 정도의 국방 예산을 우리나라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방 예산을 적절하게 증액시키고 또 확보해서 집행하는 일, 그런 것들을 좀 제가 했고요. 또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네. 요즘 뭐 K방산이라는 게 워낙에 많이 회자되는데 한국의 무기가 굉장히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세계 속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라든지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이제 동구권에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루마니아 외에 또 이제 호주, 미국까지도 수출이 되고 있는 등 한국의 그 무기가 굉장히 그 가성비라는 측면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아서 K9 자주포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K9 자주포가 지금 벌써 한 1,300문 이상이 팔렸거든요. 그러는 등 K9 자주포 또 K2 전차 그리고 이제 천무라고 하는 발연장 그리고 FA-50이라고 하는 경공격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세계 속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할 때 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간 기업에서 이제 수출을 하시는 직접적인 일을 하시지만 이 국가가 그것을 이제 중재 역할을 하고 또 군사 외교를 통해서 우리 무기를 알려야 되거든요. 네. 그런 데 있어서 좀 저희들이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와. 근데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하면 약간 무언가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런 브레인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저의 추측이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 자체가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국방부에 이제 여러 실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을 비롯해서 인사복지실, 국방정책실, 자원관리실에 이제 4개 실이 있는데 네. 이 실들의 업무들이 워낙 다양하고 방대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 조정해서 하나의 정책 기획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국방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또 ICT와 AI 시대입니다. 지금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시대인데 우리 모든 국방에 관련된 무기 또 장비,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정보화 지능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물론 조종하지만 AI 역할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첨단 과학기술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정책을 저희들이 이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한치 막힘없이 이렇게 슬슬슬 이야기해 주시는 게 정말 전문가 포스가 저희가 지금 느껴지는데요.